반갑습니다. 인간심리의 발달, 영화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영아는 주로 감각 운동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아제는 이 시기를 감각 운동기라 하였습니다. 감각 운동기는 출생 후부터 대략 2년 정도 지속되며 영아들은 이 시기에 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과 행동하는 운동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각운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사활동만 보이지만 감각운동기가 끝나가는 생후 2년 정도가 되면 더욱 복잡하고 목적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아가 장난감을 집으려 할 때 엄마가 손으로 막으면 엄마 손을 치우고 장난감을 집습니다. 이것은 장난감을 잡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해물인 엄마 손을 치우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 운동기의 변화는 반사 운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 3차 순환 반응기, 정신적 표상기의 6개 하위 단계로 분류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맨 처음 단계는 반사 운동기입니다.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 중 하위 1단계로 출생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반사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젖찾기, 빨기, 잡기 등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반사를 사용하여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갑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반사가 빨기 반사인데요. 이 시기의 영아는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빠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등은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발달하며 이후의 인지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다음 2단계는 1차 순환 반응기인데요.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 중 하위 2단계로 생후 1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영아의 관심은 외부 대상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있으며 자신이 한 우연한 행동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 영아의 행동은 외부보다 자신을 향해 있으므로 1차적이라고 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는 손가락을 빠는 것이 만족스러우면 손가락을 계속 입에 넣어 빠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후 3개월에도 사물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후 3개월이 된 영아에게 위 사진처럼 고양이와 고양이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아기는 잠시 쳐다보다가 금세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말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면 영아는 한참 동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고양이가 있는 사진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지만 고양이와 말을 나란히 보여주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흥미롭게 한참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3개월 영아도 종류가 다른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영아도 기억력이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준용이의 발에 모빌과 연결된 리본을 묶는다. 준용이가 발을 움직이면 정지해 있던 모빌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신의 발과 모빌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모르던 준영이는 금세 발차기를 하면 모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리본을 푼 뒤에도 모빌을 움직이기 위해 발차기를 계속한다. 뿐만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준영이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발차기 장난을 한다. 생후 3개월이 된 아이는 대개 1주 동안, 6개월이 된 아이는 2주까지 기억이 지속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모빌과 발차기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 천장에 모빌을 달고 발에 리본을 묶어 모빌과 연결하여 발을 움직이면 모빌이 움직이도록 장치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우연히 발을 차다가 발을 찰 때마다 모빌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발차기 시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리본을 묶지 않고 모빌만 천장에 매달아 놓아도 아기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아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기억이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아기는 2주일까지 기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기가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한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3단계인 2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 중 하위 3단계로 생후 4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앉을 수 있고 손을 뻗어 사물을 잡을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아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보다는 주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지의 범위가 외부 세상으로 확대되고 행동을 일으키는 변화에 흥미를 가지고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2차 순환 반응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순환 반응기 때는 자신의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2차 순환 반응기에는 딸랑이를 건드렸을 때 재미있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딸랑이를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딸랑이를 흔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의도성의 표출로 영아의 행동에서 의도적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은 4단계인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입니다.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 중 하위 4단계로 생후 8에서 12개월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의 신체보다는 주위 환경에 관심이 더 많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획득하려는 목표 지향적 행동과 목표 획득에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영속성이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즉, 이전 단계까지 영아는 흥미로운 물체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 영아는 눈앞에서 물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물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5단계는 3차 순환 반응기로 감각 운동기 중 하위 5단계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아는 단순한 목적을 지닌 반복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영아는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 숟가락, 연필,
막대기 등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두드리는 시도를 해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그 떨어지는 상황을 관찰해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인 정신적 표상기입니다. 이 단계는 감각 운동기에서 전 조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때의 영아의 인지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5단계까지는 신체를 이용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인지작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영아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는 정신적 표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행착오적 행동을 하기보다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면서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던 지연 모방도 가능해지는데요. 지연 모방이란 특정 행동을 목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행동을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본 영아가 다음날 인형을 가지고 의사놀이를 하는 것,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인형에게 똑같이 하는 것, 친구들이 욕하고 싸우는 것을 듣고 며칠 후에 화가 났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감각운동기에 획득하는 주요한 특성인 대상 영속성의 획득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위 1단계에서 영아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신생아는 눈앞에 불빛이 보이면 따라가지만 빛이 사라지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위 2단계에서는 원시적 형태의 대상 영속성이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불빛을 제시했다가 사라지게 되면 불빛이 사라진 지점을 잠시 기대하는 듯 바라보다가 곧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위 3단계에서 영아는 물체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부분적으로 사라진 물체는 찾을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물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위 4단계에서 영아는 시야에서 사라진 물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영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물체를 처음 감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아도 처음 감추었던 장소에서 물건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영아는 새로운 장소보다는 익숙한 장소에서 숨겨진 물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를 AB 오류 혹은 위치 오류라고 합니다. 하위 5단계에서 영아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숨기는 물체에 대해서는 빠르게 숨기더라도 그 물체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한 물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위 6단계에서는 대상 영속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숨기는 과정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숨겨진 물체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대상 영속성의 획득을 돕는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깍꿍놀이입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부모와의 깍꿍놀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며 대상 영속성을 습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 발달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역할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의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아기의 언어 습득은 영아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주고 사고인지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은 선천적일까요? 아니면 학습되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이 선천적인지 아니면 학습되어지는 것인지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에 의해 언어가 학습된다고 보는 학습 이론, 선천적인 언어 획득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생득 이론,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상호작용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우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학습 이론에서는 언어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와 모방이라는 학습 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조작적 조건 형성에 따른 강화 원리에 의해 획득된다고 하였는데요. 영아가 무심코 어떤 소리를 낼 때 부모는 성인의 언어와 비슷한 소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이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강화 자극이 되어 영아는 자극받은 소리를 더 자주 내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소멸하게 됨으로써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습 이론가인 반두라는 강화 없이도 관찰을 통한 모방에 의해 언어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언어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나 모방에 의해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 학습 이론은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아동이 점차 성장하면서 보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문법을 습득하는 것을 강화와 모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득론적 관점입니다. 생득론적 관점은 아동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환경적인 요인보다 생물학적인 요인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에는 모든 언어에 필요한 보편 규칙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 습득 장치란 언어를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의 빈곤에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편 문법의 개념을 설명하였는데요. 문화 보편적으로 누구나 문법을 익힐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득 이론에서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강조하였는데요. 언어가 습득되는 시기인 18개월부터 사춘기 사이에 언어의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며 특히 취학 전 약 5세까지의 언어를 매우 빠르고 쉽게 습득하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어 습득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만 3세에서 7세경에 영어권으로 이민을 간 경우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어 습득 능력이 쉽지 않은데요. 어른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수십 년을 살아도 어릴 때 함께 이민 간 자녀보다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언어 습득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주의적 관점입니다. 상호주의적 관점은 학습 이론과 생득 이론만으로는 언어의 발달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선천적 능력과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언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언어 습득 지원 체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는데요.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부모가 그에 맞추어 비슷한 발성으로 반응해주면 옹알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반응이 없으면 옹알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동대상 화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기식 말투로서 부모가 영아에게 말을 할 때 높은 어조로 간단한 단어를 짧게 강조하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아의 주의를 끌어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의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의 언어 발달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출생에서부터 10개월, 12개월을 전 언어 단계라 하고, 12개월에서 18개월을 한 단어 단계라고 하며, 18개월에서 24개월을 두 단어 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 언어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언어 단계에서는 목 울리기, 옹알이, 반향어, 몸짓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처음 내는 소리는 울음입니다. 출생 후 1개월까지 초기 울음은 미분화된 울음으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생후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에는 목 울리기를 하는데요. 목 울리기는 영아가 주로 기쁘거나 만족을 느낄 때 성대 뒤쪽에서 울려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생후 약 6개월이 되면 옹알이를 하게 되는데요. 옹알이는 이것은 언어와 유사한 최초의 말소리로 영아기 언어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9개월이 되면 반향어를 하게 되는데요. 반향어는 자신의 소리 및 타인의 소리를 의미 없이 모방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메아리처럼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몸짓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영아는 자라면서 어른과 사물을 번갈아 보며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단어 단계입니다. 생후 1년을 전후하여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18개월까지의 시기를 한 단어 단계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어휘 습득 속도가 느리다가 첫 단어를 말하고 나면 이후 어휘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한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 물 주세요, 저기로 가자 등을 엄마라는 한 단어로, 배고파요 우유 주세요 라는 말을 맘마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단어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과잉 확대와 과잉 축소의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잉 확대 현상이란 특정 단어를 가리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게까지 일반화하여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를 멍멍이라고 부르는 영아가 4발 달린 털짐승들을 모두 멍멍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과잉 축소 현상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진돗개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이웃집 개는 멍멍이라고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잉 확대와 과잉 축소는 영아가 빠른 대응 과정을 통해 단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단어 단계입니다.
영아의 어휘 습득은 느리게 진행되다가 16에서 24개월이 되면 그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서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어휘 폭발 시기라고 합니다. 두 단어 시기는 한 단어 문장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명료하며 두 단어 가운데 강세의 위치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두세 단어를 합쳐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쉬, 엄마 밥, 엄마 집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엄마를 주축어가 되며 쉬, 밥, 집 이것은 이제 개방어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주축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 영아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밥 먹어, 아가 차, 이뻐 아가, 주사 아야 등의 조사나 접속사 등이 생략된 채 몇 개의 핵심 단어만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전보식 언어라고 합니다.